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지금 공장에서 만나게 된 엄마뻘 명숙이 아줌마하고 연애 중이에요. 아줌마가 저에게 정말 잘해주는데요. 살면서 저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줬던 여자는 엄마 빼고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줌마는 저에게 아주 지극정성이에요. 아줌마는 저를 자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본인 기분이 조금 좋을 때면 여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저는 아줌마를 여사님이라고 주로 부르는데요. 가끔씩 저도 기분이 내켜서 자기야라고 불러주면 그날 밤 아줌마의 서비스가 달라져요. 아줌마는 제가 다정하게 대해주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명숙이 아줌마랑 같이 있으면 마치 엄마랑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요. 사랑을 나눌 때면 저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황홀한 기분을 느끼기도 해요. 아줌마는 말 그대로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해 주는데요. 그럴 때면 저는 너무 좋아서 거의 울부짖게 되기도 한답니다.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명숙이 아줌마에게 저는 완전 푹 빠져있는 상태예요.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이고요. 지방에 있는 한 공장에서 중간 관리자로 근무 중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공장에 취업을 했고요. 나이는 젊은 편에 속하지만 이곳에서 오래 일한 걸 인정받아 승진이 빠른 편이었죠. 제가 이 공장 일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 중에 하나는요. 여기서는 여자를 만나서 썸씽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다는 점이에요. 특히 나이가 조금 있는 아줌마들이 친해지기도 쉬운데요. 아줌마들은 가까워지는 것도 어렵지 않고 한번 친해지면 아주 적극적으로 변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일하고 있는 팀은 일 특성상 부서 직원들이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나이 또래는 대부분 엄마뻘 아줌마들이 많죠. 저는 거기서 몇 안 되는 남자 직원들 중 한 명인데요.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도 가장 젊은 편이라 아줌마들에게 인기가 좋아요. 제가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성격이 부침성도 있고 서글서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줌마들하고 아주 잘 지내는 편이에요. 또 이곳에 몇 명 안 되는 남자 직원들은 대부분 아저씨들이라서 아줌마들은 젊은 저에게 아주 친절하고 잘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끔씩 아줌마들하고 썸을 타는 일도 있고요. 운이 좋으면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하죠. 언젠가부터 썸을 타고 연애를 하게 되는 아줌마들이 매년 몇 명씩은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새로 들어온 박씨 아줌마랑 눈이 맞아서 썸씽이 있었어요. 40대 후반인 박씨 아줌마는 공장 월급이 괜찮다는 이야기에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고 했는데요. 남편하고 이혼하고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혼자 산다고 했죠. 박씨 아줌마는 처음에는 일을 잘 못해서 저에게 잔소리를 좀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한참 어린 저에게 잔소리를 듣게 된 것이 속상했는지 초반에 잔소리를 들은 직후로는 엄청 토라져서 저에게 말도 잘 안 하더라고요. 저는 중간 관리자라서 직원들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니 박씨 아줌마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줌마가 빨리 공장에 적응했으면 하는 마음의 한 잔소리였으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셔라. 아줌마가 마음에 들어서 오래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에 싫은 소리를 한 거다라고 아줌마 마음을 달래주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박씨 아줌마 손을 꼭 잡고는 아줌마같이 예쁜 분이 있어줘야 팀 분위기가 산다고 약간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아줌마는 서운했던 마음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박씨 아줌마랑 가까워질 수 있었죠.
그 이후로 아줌마는 저에게 엄청 살가워졌어요. 공장 일에 적응을 하고 나서는 정말로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도 했죠. 아줌마가 눈웃음도 매력적이고 아주 여우 같은 면이 있었어요. 저랑 친해지고 나서는 저에게 잘 보이고 싶었는지 집에서 떡이며 빵 같은 간식을 종종 가져와서는 저에게 먹어보라고 주기도 했고요. 아줌마가 주는 거라 그런지 유독 더 맛있다면서 제가 엄지를 치켜 세우면 아줌마는 목젖이 다 보일 정도로 활짝 웃곤 했어요. 가끔 퇴근 시간이 겹칠 때면 박씨 아줌마를 제 차로 태워다 주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아줌마하고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면서 더 친해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인가는 아줌마에게 유부녀들도 다 애인 있다고 하던데 아줌마도 남자친구가 있냐는 싱거운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박씨 아줌마는 남자친구는커녕 거기에 거미줄 친 지 오래됐다고 아주 짓궂은 야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죠. 여자들이 그렇게 야한 농담을 던질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퇴근하고 따로 술 한잔 하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박씨 아줌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오케이를 했어요. 그렇게 아줌마랑 술을 마시기로 한 날, 일을 마치고는 번화가 술집에서 둘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밖에서 따로 보니까 데이트하는 기분도 들고 취한 얼굴이 매력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먼저 살짝 손을 잡았는데요. 아줌마는 그런 저의 손길을 전혀 피하지 않았고요. 술집에서 살짝 달아올랐던 우리는 결국 잠시 후에 근처에 있는 모텔로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날 2시간 정도 사랑을 나누게 되었는데 저하고 속궁합이 잘 맞았는지 아줌마가 엄청 좋아했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는 애들 때문에 집에 가봐야 한다는 아줌마를 집에 바래다 주었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데이트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아줌마가 저에게 먼저 꺼냈죠. 그 후로 우리는 시간이 맞으면 종종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따로 만나곤 했어요. 물론 아줌마는 집에 아이들이 있어서 짧게 2시간 정도만 데이트를 하고는 헤어져야 했는데요. 바로 모텔로 직행해서 시간을 보내는 데이트도 나름 재미가 있었어요. 박씨 아줌마는 집에 가봐야 하니 그 전까지 1분이라도 아끼려는 듯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아주 적극적으로 저에게 달려들곤 했죠. 2~3번 정도 연속으로 사랑을 나누고 나서야 아줌마는 만족을 느끼곤 했고요.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제 품에 안겨서 오늘 너무 좋았다면서 저에게 아양을 떨곤 했죠. 그렇게 몇 달 정도 박씨 아줌마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아줌마가 공장 일이 힘들어서 다른 일을 찾아보겠다고 퇴사를 하게 되면서 박씨 아줌마와의 데이트는 뜸해지게 되었어요. 물론 그 후로도 아줌마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종종 만나기도 했는데요. 점점 그 횟수가 뜸해지다가 안 만나게 되었죠. 그러다가 6개월 전쯤에 바로 명숙이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어요. 50대 중반인 명숙이 아줌마는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입사한 아줌마였는데요. 일머리가 있어서 그런지 일을 익히는 속도도 빨랐고 일도 야무지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아줌마가 키도 70 가까이 되고 몸매도 늘씬해서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처음 보는 순간부터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중간 관리자로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아줌마들하고 교류를 해야 하는데요. 명숙이 아줌마에게 공장 근무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근무 스케줄 등을 조율하면서 안면을 트게 되었죠. 또 제 주특기가 아줌마들에게 살갑게 대하면서 친해지는 거잖아요.
저는 아줌마에게 처음 봤을 때 40대인 줄 알았다고 실제 나이를 알고는 엄청 놀랐다면서 호들갑을 떨었더니 아줌마는 기분 좋은 듯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어요. 예뻐 보인다,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는 싫어하는 여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명숙이 아줌마랑은 처음부터 죽이 잘 맞는 듯 했어요. 제가 시시한 농담이라도 하면 아줌마는 재밌게 받아주었고요. 명숙이 아줌마랑은 정말로 금세 친해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아줌마랑 카풀까지 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저는 공장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동네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요. 명숙이 아줌마도 저랑 가까운 동네에서 살고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곳에 말이죠. 아줌마는 주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었는데 가까이 산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제가 카풀을 해드리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제 차로 같이 통근을 하면서 엄청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차 안에서 둘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니 서로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죠. 어느 날은 오래전에 남편하고 사별하고는 아이들을 혼자 키운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아이들을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다고 아줌마의 이야기에 공감을 전했고요. 아줌마는 힘든 날들이 많았다고 여자 혼자서 애들 키우는 고생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하겠냐면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죠. 아줌마는 약간 감상에 젖은 듯 창밖을 말없이 내다봤어요. 저는 아줌마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고요. 그게 작은 위로라도 되었는지 아줌마는 저를 보고는 살며시 웃어주었죠. 그날 아줌마의 마음이 조금 더 열렸었나 봐요. 아줌마는 카풀을 해주는 게 고맙다면서 저에게 자기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겠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너무 좋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아줌마네 집에 따라가게 되었죠. 그날 일이 계기가 되어서 가끔씩 명숙이 아줌마네 집에서 저녁을 함께 하게 되었고요. 저는 저녁을 얻어먹는 게 고마워서 설거지를 돕거나 가끔씩은 청소하는 걸 돕기도 하면서 아줌마에게 점수를 따게 되었죠. 아줌마도 그런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녁을 먹고 나면 같이 TV 보다가 가라면서 저를 자꾸 집에 안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날이 며칠 반복되다 보니 아줌마랑 저녁을 먹고 같이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도 보고 예능도 보는 게 저녁 일과처럼 되어가고 있었죠. 다행이었던 건 명숙이 아줌마랑 저랑 TV 보는 취향이 비슷하다는 점이었죠. 우리는 죽이 잘 맞았고요. 같은 드라마나 예능 프로에 푹 빠져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즐기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TV를 보면서 리액션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 팔을 은근슬쩍 때리거나 깜짝 놀라는 장면에서는 저에게 막 기대기도 했죠. 아줌마의 터치가 많아지면서 이거 조만간 일이 생기겠다는 느낌이 확 오기는 했는데요. 저는 서두르지는 않았어요. 왜인지 명숙이 아줌마하고는 그런 미묘한 썸 타는 시간들이 더 감질나는 재미가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그날도 명숙이 아줌마네 집에서 같이 TV를 보던 중이었는데요. 드디어 아줌마가 은근슬쩍 제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먼저 신호를 보내왔어요. 저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아줌마를 쳐다봤죠. 서로의 눈빛을 보고는 마음이 통한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길로 우리는 안방으로 같이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동안 꽤 여러 명의 아줌마들하고 썸씽을 만들면서 데이트를 해왔지만 명숙이 아줌마와 사랑을 나누는 건 정말로 만족스러웠어요. 최고였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이요.
아줌마는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성스레 저를 사랑해 주었고요. 저는 너무 좋아서 거의 우는 듯한 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아줌마들을 만나면서 자주 느끼는 거지만 정말 아줌마들에게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명숙이 아줌마도 역시나 제 정신을 아주 쏙 빼놓더라고요. 아줌마도 저하고 데이트를 한 게 엄청 마음에 들고 만족스러웠나 봐요. 그날 그렇게 사랑을 진하게 나눈 이후로 아주 적극적으로 바뀌었죠. 공장에서 일하다가도 문자를 보내서 점심시간에 창고로 저를 불러내기도 했고요. 아줌마가 보채는 통에 공장 창고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급하게 사랑을 나누기도 했어요. 그런 데서 사랑을 나누는 게 스릴 넘쳐서 흥분되기도 했죠. 그렇게 요즘 일주일에 3, 4일은 아줌마네 집에서 밤을 보내고는 같이 출근하고 있어요. 아줌마는 2번은 사랑을 해줘야 만족을 하는 편이에요. 아줌마는 저 때문에 회춘하는 것 같다면서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종종 서울에 있는 아줌마 자녀들이 집에 오는 날이나 제가 부모님 댁에 가게 되는 날은 데이트를 못하기는 하는데요. 그런 날에도 아줌마는 꾸준히 카톡을 보내면서 애정 표현을 하고는 해요. 아줌마는 얼마 전에 저에게 결혼 계획은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40이 될 때까지는 아줌마랑 실컷 연애하고 결혼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볼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줌마가 아니면 다른 여자에게는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날 수가 있겠냐고 약간 너스레를 떨었더니 아줌마는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날 밤 더 지극정성으로 저를 사랑해 주더라고요. 물론 아줌마 기분 좋으라고 약간 장난스레 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명숙이 아줌마는 정말로 저를 엄청 만족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당분간은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이 좋은 시간들이 오래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에는 장모님하고 단둘이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것도 2박 3일로요. 저는 1박 2일로 다녀오자고 했는데 장모님이 저랑 하루 더 같이 여행하고 싶다고 떼를 쓰시는 통에 회사에 금요일 연차를 내고 금토일 3일 동안 여행을 가게 되었네요. 장모님은 지금 소녀처럼 들떠서는 제주도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빼곡히 적어놓고 비행기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무슨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기대를 하라는데 기대가 되면서도 장모님이 너무 무리하셔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참 와이프는 어쩌고 장모님하고 둘이 여행을 가는지 궁금하시죠? 와이프는 이번 여행에는 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죠. 저하고는 남남이거든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이에요. 3년 전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 사유는 간단했죠. 서로에게서 애정이 식었고 더 이상 부부로서 함께하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영업 일이라는 게 수입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코로나도 터지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생각만큼 잘 안 될 때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수입이 안 좋은 달이 많아졌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고정적인 월급이 있는 아내 입장에서는 수입이 들쑥날쑥한 저에게 불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작은 회사를 다녀 와이프 본인도 월급이 썩 많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돈 문제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줬던 건지 지금 생각해도 와이프가 미워지네요. 아무튼 그렇게 되니 사소한 문제로도 싸우기 시작하다가
이혼 전에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싸우게 되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와이프가 잠자리도 거부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자연스레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각방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해버린 아내를 보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말없이 외박을 해놓고도 자기 사생활에 신경 쓰지 말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고는 더 이상 같이 사는 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을 하자는 이야기는 제가 먼저 꺼냈는데요. 그 말을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아내는 이혼에 바로 동의를 했죠. 그렇게 합의 이혼을 했고 서로에게 큰 미련도 없었어요. 다행이었던 건 아이가 없었다는 점이었고요. 법원에서 합의 이혼을 하고 나오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밥이나 같이 먹고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짧은 시간이라도 부부로 같이 살았으니 식사라도 같이 했으면 했거든요. 와이프는 방금 이혼하고 나와서 밥이 넘어가겠냐면서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는 말을 남기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죠. 아무튼 성질머리는 정말 고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동딸인 와이프는 장모님이 혼자 키우셨는데요. 장인어른이 와이프가 중학생이던 시절 지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사진으로만 배웠던 장인어른은 정말 미남이셨는데요. 대신 성격이 조금 괴팍하셨다고 하네요. 아마 와이프가 장인어른의 그 괴팍한 성격을 물려받은 듯 했어요. 그에 반해 장모님은 와이프하고는 전혀 딴판이에요. 나이를 떠나서 어느 때는 소녀처럼 귀엽고 순진하신 분이시죠. 또 얼마나 성격이 좋으신지 몰라요. 이해심도 많은 것 같고요. 특출나게 외모가 뛰어나신 편은 아니지만 장모님은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면 눈이며 입술이며 예쁘지 않은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외모만 따지면야 와이프가 더 미인이긴 했지만 여성으로서의 매력은 제가 봐서는 장모님이 한참 낫다는 생각을 했었죠. 아무튼 그런 괴팍하고 못된 성격의 와이프와 이혼을 하게 된 것은 속이 후련한 일이었는데요. 이혼하겠다는 것을 장모님께 알렸을 때 장모님은 바로 저희 집에 달려오셔서는 제 팔을 붙들고 막 애원을 하셨어요. 자기가 애비 없이 크는 딸이 안쓰러워서 와이프를 버릇없이 키웠다면서 이혼 결심을 한 번만 물러주면 와이프를 다시 잘 가르쳐 보시겠다고 말이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장모님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혼할 무렵에는 와이프하고 도저히 같이 살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저도 장모님께는 너무 죄송스런 마음에 눈물을 줄줄 흘렸지만 이혼 결심은 되돌릴 수가 없었죠. 그렇게 와이프와의 이혼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는 그 무렵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니던 회사도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영업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월급이 적더라도 매달 고정된 수입이 있는 일자리를 얻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게 되었고 살던 곳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은 고되기는 했는데 일한 만큼 일당도 나오고 스트레스도 덜하더라고요. 그렇게 얼추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휴무날 저는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 장을 볼 겸 이마트를 가게 되었는데요. 혼자 카트를 끌고 장을 보던 중이었는데 뒤에서 누가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장모님이시더라고요. 그 동네가 장모님이 사시는 동네랑 먼 곳은 아니었는데요. 장모님이 이곳으로 장을 보러 오실 줄은 생각도 못했었고 너무 오랜만이어서 정말 화들짝 놀란 상태였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장모님이 이 동네로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이웃사촌이 되어버린 거죠. 아무튼 저는 반가워해야 하는 건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머뭇거리는데 장모님이 참 다정하게 웃으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어쩜 연락 한 번 없이 지냈냐고 장모님은 제 소식이 참 궁금하고 그리우셨다고요. 그렇게 살갑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면서 반갑기도 하고 죄송스런 마음이 다시 몰려오더라고요. 저는 이혼하고 물류센터에 취업해서 바쁘게 일만 하고 지내고 있다고 말을 했죠. 장은 이따가 보고 장모님은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하시면서 저를 끌고 가셨어요. 그렇게 장모님과 마트 한켠에 있는 커피숍에서 한참 밀린 이야기를 나눴죠. 와이프가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보태달라고 때를 쓰는 통에 사시던 집을 정리해 돈을 보태주시고는 정작 장모님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까지 줄여가면서 돈을 보태줬건만 와이프는 본인 잘 먹고 잘 사는데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한다고 했고요. 아무튼 그 커피숍에서 장모님하고 얼마나 오래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1년 만에 처음 본 거니 얼마나 많은 밀린 이야기가 있었겠어요. 2시간 가까이 우리는 대화를 나눴고요. 헤어지면서 둘이라도 연락을 주고받자는 약속까지 하게 되었죠. 아마 장모님도 혼자 지내시면서 사람이 많이 그리우신 듯 했어요. 이혼을 한 못난 사이가 된 이유로 죄송스럽기도 했고, 그래서 종종 연락이라도 드리면서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 후로 장모님은 저에게 자주 연락을 주셨어요. 의외로 사는 집도 서로 멀지 않더라고요. 장모님은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시기도 했고요. 저도 고마운 마음에 쉬는 날이면 장모님 댁에 가서 화장실 세면대도 손봐드리고 이것저것 집안에서 남자 손이 가야 할 일들을 해드리고는 했죠. 그 시간 동안 장모님하고 참 가까워지고 각별해지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쉬는 날은 아예 장모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같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고요. 밤이면 같이 동네를 산책을 하면서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도 나눴어요. 장모님도 저하고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시는 것처럼 보였고요. 저도 장모님하고 있으면 마음이 위로를 받는 듯하고 좋더라고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장모님과 사위의 관계가 아닌 한 사람의 친구이자 동반자처럼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같이 저녁까지 함께 먹고 동네 산책을 하던 중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이혼 후에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요? 저는 와이프랑 다시 합치라는 이야기를 하시려나 싶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둘러댔어요. 지금 장모님을 만나고 있고 저에게는 장모님이 유일한 여자라고요.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산책하고 그러면 그게 데이트고 연애지 뭐 별게 있겠냐면서 너스레를 좀 떨었죠. 장모님은 늙은이 앞에 두고 못하는 농담이 없다면서 제 팔뚝을 꼬집으셨어요. 저는 더 능글맞게 장모님 손을 척 잡고는 우리 연애하는 거나 다름없으니 조금 다정히 걸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장모님이 손을 쓱 빼시더라고요. 순간 제가 너무 지나친 장난을 했나 싶어서 아차 싶었는데요. 그때 장모님이 제 팔을 안아서 팔짱을 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걸어야 더 연인 같지 않겠냐고 하셨죠. 저는 조금 어리둥절했는데요. 장모님이 제 팔을 너무 꼭 안고 있으시는 통에 그렇게 한참을 동네를 산책하게 되었죠. 그런데 장모님과 그렇게 다정히 걷는 게 은근 기분이 좋더라고요. 팔에 느껴지는 장모님의 감촉도 설레였고요.
저는 제 감정을 순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았어요. 장모님이 좋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었죠. 저는 걸으면서 장모님을 쳐다봤는데 장모님도 저를 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고요. 그 스킨십으로 우리는 급속도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장모님의 집으로 돌아갔죠. 그곳까지 장모님은 제 팔을 꼭 안아 팔짱을 끼고 계셨고요. 우리는 별다른 이야기 없이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밤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살면서 이렇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편안한 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자연스러웠죠. 저도 그런 일이 수년 만이었고요. 장모님은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날은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을 맞이하고 저는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밤새 얼마나 무리를 했는지 일하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죠. 점심 무렵에 장모님이 도시락하고 바카스를 사들고는 제가 일하는 곳에 오셨는데요. 장모님도 오랜만에 무리를 하신 탓인지 얼굴이 헬쑥해진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는 회사 한켠의 벤치에서 점심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서 지난 밤을 회상했죠.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를 않았고요. 장모님은 이제 자기를 이름으로 부르라면서 장모님이라는 호칭을 듣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저는 바로 이름을 부르는 건 조금 어렵겠다고 호칭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죠.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저와 장모님은 더 각별한 사이가 되었어요. 장모님은 둘이 있을 때면 저에게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저도 장난 삼아서 장모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아직은 어색하고 민망하기는 하지만 싫지는 않네요. 얼마 전에는 1박 2일로 강원도를 다녀왔는데요. 밤새 장모님이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통에 한숨도 못 잔 거 있죠. 덕분에 집으로 운전해서 돌아오는 길에 졸음이 와서 혼났어요. 장모님은 저 때문에 회춘하는 기분이라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제주도에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회사 일정 때문에 1박 2일로 다녀오자고 했더니 장모님이 제주도까지 가는데 하룻밤만 자고 오는 건 섭섭하다면서 때를 쓰시는 통에 회사에 금요일 월차를 내게 되었네요. 그렇게 2박 3일 제주도 여행이 예정되어 있어요. 어디서 보신 건지 들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하시려는지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그래도 장모님이 워낙 저에게 잘해주셔서 솔직히 기대가 더 크기는 하네요. 장모님과의 즐거운 데이트를 즐기려면 제가 더 건강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도 정말 진심으로 저는 장모님이 좋습니다.